일본 축구 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시안 챔피언스리그 ACL에서 한국의 광주 FC가 일본의 요코하마 F마리노스를 상대로 7대3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이 패배는 일본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일부 언론은 대회를 경시했다는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팬들조차도 경악하며 이렇게 심각해? 라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로 이 결과는 일본 축구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일본 축구 팬들과 언론은 이 패배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클럽들은 ACL을 경시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에서부터 요코하마의 전력 문제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되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패배는 일본 축구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이었으며 더 이상 아시아 무대에서의 일본 축구의 절대적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대참사를 둘러싼 일본 언론과 팬들의 반응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 클럽들은 정말 ACL을 가볍게 여기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코하마 F마리노스가 ACL에서 7대3으로 대패하자 일본 팬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일본 클럽들은 ACL을 경시하는 것 아니냐? 고 질문하며 일본 축구의 국제 경쟁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팬들은 J리그가 유럽리그에만 집중하고 아시아 무대에서는 소극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죠. 그러나 모든 일본 팬들이 같은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팬은 ACL은 유럽에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경로다. 외국인 선수 제한이나 외국 자본 유입을 통해 리그 자체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J리그 팀들이 ACL을 경시한다면 그 어떤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지난해 ACL에서 준우승을 거둔 팀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패배는 더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 패배는 피할 수 있었어야 했다는 아쉬운 반응이 많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요코하마의 리저브팀이 경기에 나섰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변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시하는 태도 자체가 용납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일본 축구 클럽들이 ACL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경기 일정과 선수층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일까요?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일본 축구가 아시아 무대에서 꾸준히 성적을 내지 못하는 이유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요코하마 F마리노스의 7대3 대패는 일본 축구의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과 언론은 이 사건을 계기로 J리그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일본 축구는 왜 ACL에서 꾸준한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먼저 일본 축구 팬들은 J리그의 일정 과부하와 선수층 부족을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ACL 리그, 컵 대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일본 클럽들이 모든 대회에 전력을 다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번 요코하마 팀의 경우 주전 선수들이 아닌 리저브 선수들이 출전했는데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일정 과부하와 부상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경기 일정을 탓하기 전에 준비와 전략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실점은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참사라며 요코하마가 ACL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 축구가 최근 몇 년 동안 아시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요코하마의 대패는 단순히 한 클럽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축구 전체가 아시아 무대에서 더 이상 독주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과연 일본 축구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경기에서 광주 FC는 요코하마 F 마리노스를 상대로 강력한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을 활용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광주는 요코하마의 후방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요코하마의 후방 수비는 광주의 끊임없는 압박에 당황하며 여러 차례 실수를 범했고 이 실수들은 모두 광주의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반전에서 광주는 2골을 먼저 기록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첫 골은 요코하마의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공을 탈취한 후 빠르게 역습을 시도해 넣었습니다. 요코하마는 수비 라인을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주의 공격을 막을 수 없었고 실점이 이어졌습니다. 후반전에도 광주는 전반전과 동일하게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5골을 추가하며 사실상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요코하마의 수비는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흔들렸고 결국 7실점이라는 대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FC는 이정효 감독의 전술적 철학을 경기에 잘 녹여냈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최근 유럽 축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적절히 활용하며 요코하마의 빌드업을 무너뜨렸습니다. 광주 선수들은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후 공격으로의 전환을 매우 빠르게 시도했습니다. 특히 공격진의 움직임이 돋보였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도 있었지만 광주의 한국 선수들도 빠르고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진을 괴롭혔습니다. 팀의 전반적인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뛰어났으며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에이스 선수들은 계속해서 요코하마의 후방을 괴롭혔고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며 경기를 장악했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후반전에도 적절한 교체를 통해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했고 결국 상대방의 전술적 대응을 완벽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광주의 선수들은 경기 내내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끝까지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반면 요코하마 F 마리노스는 경기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요코하마의 감독은 주전 수비수를 제외하고 리저브 선수들을 기용했는데 이 결정이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요코하마의 주전 골키퍼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수비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요코하마는 광주의 전방 압박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반복된 실수를 범했습니다. 경기 중반부터는 사실상 경기를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전술적으로도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실점했습니다. 요코하마의 수비 조직은 후반전으로 갈수록 붕괴되었고 광주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7실점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ACL은 아시아 최고의 클럽 대회로 J리그와 K리그 간의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이번 광주와 요코하마의 경기는 두 리그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J리그는 그동안 ACL에서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최근 들어 K리그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광주는 전술적으로 더 탄탄했고 선수들의 체력적 우위도 눈에 띄었습니다. K리그 팀들은 최근 몇 년간 강한 체력과 빠른 템포를 바탕으로 아시아 무대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J리그 팀들은 유럽으로 떠난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국제대회에서 체력과 전략 면에서 K리그 팀들에게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ACL 우승 상금은 J리그 우승 상금의 6배에 달합니다. 많은 J리그 팬들은 왜 일본 팀들이 ACL에 더욱 집중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품고 있으며 ACL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코하마의 패배는 J리그 팀들이 국제대회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다시금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은 이번 경기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ACL을 경시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준우승팀이 7실점이나 하다니 말이 안 된다며 팀의 전략적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편은 J리그는 발전할 여지가 있지만 이렇게 경기에서 진다면 팬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팬들은 J리그의 일정 과부하와 선수층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ACL과 리그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피로를 느끼고 그로 인해 전력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은 J리그 팀들은 ACL을 벌칙 게임으로 여긴다며 리그 자체의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한국 축구 팬들은 광주의 대승을 K리그의 위상을 높인 경기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팀 간의 대결을 넘어 한국 축구가 일본 축구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광주의 전술적 우위와 선수들의 활약을 칭찬하며 이정효 감독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한국 축구가 여전히 아시아 무대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팬들은 이번 승리를 발판으로 K리그 팀들이 ACL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ACL에서 한국과 일본 팀들은 항상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두 나라의 클럽은 ACL 우승을 두고 자주 맞붙었으며 양국 리그는 아시아 축구의 패권을 놓고 경쟁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팀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 몇 년간은 K리그 팀들이 아시아 무대에서 더 나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광주는 K리그에서 중위권에 있는 팀이지만 J리그 강팀인 요코하마를 상대로 7대3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는 K리그 팀들이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요코하마의 패배는 일본 축구가 국제대회에서 강력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J리그 클럽들이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소년 시스템의 강화, 외국인 선수 영입 정책의 개선, 그리고 리그 일정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본 축구 전문가 다나카 씨는 이번 패배는 일본 팀들이 ACL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유소년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국제 경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F마리노스의 7대3 대패는 단순한 패배 이상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과 언론은 이 사건을 계기로 J리그의 구조적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죠. 이번 패배를 통해 일본 축구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클럽들이 ACL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수층을 더욱 두텁게 하고 외국인 선수 및 자본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유망한 선수들이 유럽으로 빠져나가면서 남은 선수들로는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리그 운영 방식, 선수 육성 프로그램, 외국인 선수 영입 정책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준비와 전략의 부족을 드러낸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 축구가 국제무대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ACL과 같은 대회에 대한 더 큰 집중력과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일본 축구가 이번 패배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기대해봅니다. 축구는 승패를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스포츠입니다. 일본 축구가 더 강한 팀으로 돌아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울지, 그리고 다시 아시아 무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